예,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그 자금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중소형주들은 더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뭐 야간 선물이라든가 MSCI 한국 지수가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마감은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면서 넘어오게 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대형주에 좀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코스닥이 그동안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종목별로 조금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반등하는 업종이 어떤 것이 되는지 이것도 오늘 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 오르긴 했는데 뭐 3대 지수 모두 오름폭이 좀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내에서 오르고 내리고가 엇갈리다 보니까 지수 자체에는 큰 변화는 없었고, 다만 러셀 2000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금리가 빠지면서 중소형주들이 강했고 또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주요 업종별 동향을 보면 하락한 업종보다 상승한 업종이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부동산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반도체 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서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그 자금이 다른 쪽으로 넘어갔구나. 뭐 자금 시장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업종 내에서 순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 움직임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시간 외에 하락했던 것만큼 이제 그대로 빠졌습니다. 장중한테 뭐 137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좀 밀리는 매도세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반면에 이제 반도체주가 그대로 다 빠진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하락한 폭하고 똑같이 올랐어요. 하락폭을 상승폭으로 뒤집은 그런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 빠졌다기보다는 마이크론이 유난하게 빠지고 엔비디아 좀 빠지고, 그렇지만 다른 종목 쪽으로 또 반도체 내에서도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증시는 지수 자체는 아마존이 다 만드는, 아마존이 승승장구하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고 견인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보잉이 오늘 플러스가 났는데 뭐 좀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이런 쪽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리조트주라든가 크루즈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미국 증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수정한 걸 보면 대부분 다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하향한 곳이 UBS 정도인데 155달러에서 153달러니까 이럴라 하면 뭐하러 하향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온 거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워낙 높게 잡은 것,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170달러니까 여기서 더 높이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유지되고 있다. 그럼 이제 왜 빠지느냐? 반도체에서 S&P 500 지수를 뺀 이제 폭을 좀 본 건데, 이게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는 압도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6개월 단위로 쪼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년 전체 그리고 올해 6개월 이렇게 놓고 보면 반도체가 S&P 500을 훨씬 더 앞질러서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속도 조절, 자금 분산, 일부 자금이 빠져나와서 하반기를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덜 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제 코멘트들을 좀 정리해 보면, 금리가 더 오르면 좀 곤란하다. 만약에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달러가 강해지고 이렇게 되면 자금은 미국으로 가게 돼서 다른 증시는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가 빠지고 다른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라는 건 강세장의 증거다. 자금이 순환하지 않고 특정 업종만 계속 올라가면 이후에 후유증이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톱니, 대표적인 어떤 강세론자. 근데 뭐 강세론자라지만 사실은 올해 증시를 가장 잘 맞춘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 떨어지면서 증시 랠리 이어질 거다. 최근에 신차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상품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있고 이게 증시에는 긍정적일 거야.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연준 인사들 발언이 몇몇 나왔는데 뭐 라파엘 보스틱 같은 경우는 4분기에 한 번 정도 금리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채 금리는 빠졌는데 이건 사실 뭐 우리가 그렸던 시나리오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국채 금리 일정 말씀드리면서 어제 새벽까지 1,400억 달러 정도 국채 발행이 진행이 됐고
오늘 새벽에 발행이 추가로 될 건데 440억 달러로 이제 좀 피크는 지나갔다. 그래서 금리가 이틀 동안은 요란하게 또 하루 정도는 조금 그때보다는 좀 완만해질 것 같다, 완화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대로 금리 빠졌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 이런저런 스토리 다 갖다 붙이지만 미국 금리는 별거 없어요. 그냥 금리 발행되는 수준, 여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성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상된 흐름인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PC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오는 PC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란할 텐데, 이게 잘 나와서 4.2 밑으로 좀 내려가 주면 코스닥에 힘이 한번 붙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한번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토론도 되게 중요한 변수였는데, 인플레이션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악화될 거다, 막 관세 부과하고 이민자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게 되면 이게 노동 비용을 올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좀 트럼프가 되면 인플레이션 나빠질 거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때였다, 나빠진 게 트럼프 퇴임할 때 당시 인플레이션이 2% 안쪽이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원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대체로 트럼프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만 일부 여론조사는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대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 라는 쪽의 베팅이 조금 훨씬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로는 트럼프가 우세해 보이긴 한데, 이게 근데 여론조사는 또 거의 박빙이라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증시라든가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대체로 이제 10월부터 좀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워낙 그 트럼프라는 캐릭터가 강해서 미리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선거 직전 돼야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뭐 좀 대선에 따른 어떤 극적인 변동성이 막 만들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뭐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제가 이제 이번 달 통계 보면서 되게 좀 이랬구나라는 걸 느낀 게, 외국인들이 1월부터 5월까지 매수한 종목, 6월에 매수한 종목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사던 종목을 계속 샀어요, 6월 들어서도. 그런데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을 더 세게 사는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1월부터 5월까지 삼성전자 5조 원 샀어요. 그러니까 한 달 평균 1조 원씩 산 건데 6월 들어서 삼성전자 3조 원을 샀거든요. 예, 그리고 하이닉스도 보면 2조 6천억, 그러니까 한 달 평균 한 5천억 정도 샀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1조 넘게 샀잖아요. 그래서 좀 매수 강도를 반도체 쪽을 좀 강화를 했고, 그 다음에 사던 종목은 그대로 사고, 예를 들어서 뭐 기아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들 매수 강도는 약해지긴 했지만 사던 종목을 그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큰 변화보다는 나는 이 종목들이 계속 오를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종목들을 사는데, 이제 6월 들어서 유난하게 대형 반도체주를 더 강하게 매수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4대 업종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밸류업, 방산. 그러니까 이 구도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코스닥 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6월에 좀 봤더니, 외국인들은 일단 뭐 알테오젠을 뭐 압도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엔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의 일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의 일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들을 좀 이 업종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자이지스 메디칼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매수가 가장 강했고, 그 외에 이제 100억대 이상 매수한 종목군들의 그 구성을 보면 특정한 업종을 샀다라기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뭐 카페24 같이 이제 인터넷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주는 특이하게도 테크윙이나 STI 이런 종목들이 순매수 상위 쪽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업종 기존에 이제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아니라 좀 새로운 종목이 매수에 들어가서 기관들은 업종 내에서 좀 선별적으로 골라서 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고, 기관들이 골라담는 종목들이 대체로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기관들의 매수 종목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시장을 요약해보면 외국인들의 특징, 사던 종목을 더 매수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주변주들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를 이용할까 피할까. 근데 저는 이거를 이용할까 쪽에 가깝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이상 막 치솟아 올라가면서 금융위기 뭐 이렇게 초래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달러 강세를 이용한다라는 의미는 지금 외국인들이 전차 군단,
수출 관련된 그런 쪽의 어떤 데이터들이 잘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서 그쪽을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이어진다라면 좀 활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6월에 코스닥 쪽의 성적표를 보면 대형주 지수가 1.4% 올라가고 중형주 지수가 0.7% 올라가고 소형업종 지수는 2.7%.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는 되게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형주가 1.4% 올랐다고 해서 대형주가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시가총액 탑10 내에서 올라간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지금 이 구도가 지금의 수급 상태, 그러니까 예탁금이 들지 않고 있고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에서는 이 구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6월이 넘어서서 지금 하반기로 좀 바뀌고 있는 타이밍이라 일부 종목은 좀 돌아설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낙폭주 또는 눌림 종목군들, 그러니까 낙폭이라는 건 많이 빠진 거고 눌린 거는 빠지진 않았지만 오르지도 않은 박스권만 움직이던 이런 종목 얘기하는 건데, 이런 쪽에서 좀 변화가 생기는 업종이 한두 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먼저 변화를 주는지 이런 것들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외국인들의 어떤 뚝심을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 증시에서의 어떤 상승률을 보면 코스피가 4.9% 올랐잖아요. 코스닥은 3.2% 올해 들어서 빠졌고, 근데 이걸 달러 차트로 바꾸면 코스피가 하락했어요. 코스닥은 무려 10% 하락장입니다. 하락장.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삼성전자 4% 올랐는데 달러 차트로는 3.7% 빠졌거든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지금 우리 증시가 안 강해요. 예, 뭐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런 것들 빼고 지수와 코스닥 시장 그리고 심지어 삼성전자 올해 그렇게 열심히 매수한 삼성전자 올해 들어서 8조 원 샀거든요. 그리고 우선주 포함하면 9조 원 샀고, 근데 삼성전자조차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안 하잖아요. 환율 올라가면 보통 팔고서 좀 빼야 되는데 오히려 매수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시각은 적어도 지수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올라간다라고 해도 종목들이 좋은 건 절대 아닌데, 근데 외국인들은 올해 증시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시장의 수급 상황이 예탁금이 늘지 않고 있는 상태고 기관들은 종목 장세만 만들어내는 상태라서 차별화 장세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길목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아무 종목보다는 외국인들은 실적 턴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으니까, 또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좋아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덜 오른 종목군들 이런 쪽에 좀 집중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 구도에 이제 좀 잘 길목을 잘 만들고 길목을 잘 지키고 포트폴리오를 적당하게 분산하지 않으면 되게 힘든 구간에 좀 이어질 수 있어서 이런 이제 흐름을 좀 잘 여러분들이 보면서 분산을 잘 해놓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없는 살림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성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반드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